당첨 내역은 실제 당첨 내역이며 함께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오늘의 분석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스포츠 핵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인터밀란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인테르는 영보이스 원정을 승리하며 선두인 빌라와 리버풀이 2점 뒤진 공동 3위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골득실에서 밀리며 7위에 위치해 있지만 그들보다 승점이 많은 팀은 두 팀에 불과하다. 리그에서는 선두를 질주 중인 나폴리에 뒤져있긴 하지만 챔스 상경기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챔스 성적은 좋다. 드브리와 파바르, 바스토니 등이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다. 원정 아스날 역시 인테르와 마찬가지로 상경기 무실점 2승 1무를 기록 중이다. 트로사르와 마티넬리 등 기대한 공격진의 득점이 적긴 하지만 리그에서처럼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다. 수비 보호에 능한 데클란 라이스와 토마스 파티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살리바는 공중볼을 내주지 않고 있다. 접전을 본다. 인테르는 홈에서 츠르베나 상대로 사고를 뽑아내는 등 충분한 화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티랑과 라우타로를 지원할 확실한 벤치크랙이 부족하다. 타레미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살리바와 마갈량이스, 벤 화이트 등 아스날의 최종 수비에 고전할 것이다. 밀고 밀리는 경기 운영 속에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페예노르트 대 잘츠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페예노르트는 지로나와 벤피카 등 쉽지 않은 팀 상대로 원정에서 연승을 따내며 승점 6점을 획득했다. 산티아고, 히메네스와 스탱스 등 주전 2명이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네덜란드의 강팀답게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에다와 파이샹이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고 황인범은 중원을 확실히 지탱하고 있다. 원정 잘츠부르크는 16강 진출이 어려워 보인다. 아직 제법 많은 챔스 일정이 남아있지만 타팀과의 전력차가 크다. 라이프치히를 비롯한 여러 팀의 오스트리아 리그 최고의 재능을 이적시키던 팀에서 이번 시즌은 그저 그런 팀으로 전락했다. 피용트코프스키와 테르지치 등 기대한 수비진도 부진하고 글러우로는 챔스 레벨의 팀들 수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페예노르트의 승리를 본다. 잘츠부르크는 글러우와 아담을 최전방에 내보내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황인범과 밀란보가 수비 상황에서 최종 수비를 견고하게 보호할 홈팀이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 파이샹과 오스만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기회를 만들 페예노르트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츠르베나 대 바르셀로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츠르베나는 상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처져 있다. 챔스에서 고전이 예상되긴 했지만 기대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불안한 수비가 문제인데 최근 2경기 9실점한 것을 비롯해 경기당 평균 4골 가까이 실점 중이다. 크루니치가 수비 라인을 보호하지 못했고 스파이치는 상대 공격수의 침투를 저지하는 데 고전했다. 원정 바르샤는 지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하피냐를 앞세워 미넨을 완파했다. 모나코에 패하며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 2경기에서 9골을 터뜨리며 상위권 추격에 나섰다. 리그에서도 라이벌인 레알을 원정에서 완파하며 선두를 공고히 하고 있고 더블 이상을 노리고 있다. 레반도프스키와 야말, 하피냐의 삼각편대가 활약 중인 최전방에는 부상에서 돌아온 가비도 합류했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츠르베나는 3패를 안고 있기에 라리가 선두 상대로도 소극적인 운영을 할 수 없다. 크루니치와 엘슈닉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나설 것인데 그 점에서 더 어려운 경기를 할 것이다. 페드리와 대용이 중원에서 상대의 패싱 게임을 저지하며 하피냐와 야말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것이고 레반도프스키가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스파르타 프라하 대 브레스트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프라하는 최근 흐름이 다소 좋지 않았다. 체코 리그에서는 라이벌인 슬라비아에 이어 풀젠에 패하며 3위로 내려앉았고 챔스에서도 맨시티에 패했다. 그래도 기복이 있는 원정과 달리 홈 경기력은 믿을만하다.
라이리넨과 카짐 라치 등 중원을 지켜낼 선수들이 있고 비틱은 상대 공격수의 문전 침투를 저지할 수 있다. 원정 브레스트는 2승 1무를 기록하며 선두권에 위치해 있다. 잘츠부르크 원정 대승을 따냈고 레버쿠젠 상대로도 승점을 따냈다. 리그앙에서는 아직 중위권 순위지만 최근 흐름이 좋기에 상위권 진입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아오르크와 시마, 파브레와 발대 등 공격 자원들이 기회에서 마무리를 어느 정도 했고 수비가 안정적이다. 접전이 유력하다. 브레스트는 부상에서 리즈멜루가 돌아오며 기존의 마그네티, 카마라와 함께 견고한 3선을 구축했다. 샤르도네가 이끌 수비 라인을 원정에서 경기 내내 보호하며 프라하의 공세를 막아낼 것이다. 단, 프라하 역시 홈 수비가 탄탄하기에 상대에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5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아탈란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 슈투트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유벤투스에 승리했다. 상대가 안정적인 수비로 리그 무패와 더불어 챔스 출발도 좋은 팀이었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 교체로 들어온 투레의 골이 나왔고 내용상으로도 슈틸러와 카라초어의 중원이 경기 내내 상대 중원을 압도했다. 그로 인해 이제 더 높은 순위를 노리고 홈경기에 나선다. 원정 아탈란타는 이번 대회 상경기에서 한 골도 내주지 않았다. 리그에서도 최근 연승에 성공하며 선두권으로 올라왔는데 지난 시즌 유로파 우승팀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단, 이 경기는 난적을 원정에서 만나기에 무리한 공격 축구보다는 그들이 잘하는 중원을 두텁게 하며 버티기로 임할 것이다. 지난 리그에서는 선두 나폴리를 잡았다. 접전을 본다. 홈팀은 운다브와 르월링, 데미로비치 등이 나서는 최전방 화력이 좋다. 그러나 아탈란타는 데룬과 에데르송 등이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 중원의 라인을 최대한 내려 슈투트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 두 팀이 90분 내내 접전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스포츠 당첨의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